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해보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이해보수를 이용한 덜셈 혹은 뺄셈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이제 덧셈과 이 뺄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보수를 만드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이해보수는 먼저 이 버스의 크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몇 비트냐, 우리가 지금 몇 비트로 계산을 할 거냐 하는 이 그 빗 위드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해 보수를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변환을 하는 방법은 낫을 취하고 인버팅을 하고 더하기 1을 한다. 어디에? LSB에.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보수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덧셈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 보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이해 보수를 다시 취해서 그 값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제 음수일 경우에, 요거는 음수일 경우에요.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보면 알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버스 크기를 명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이 버스 크기를 정해주는 보통 기준은 그 데이터를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 값을 이 표현하기 위한 사실은 이제 최소 비트 수인데요. 최소 비트 수에다가 이제 한 비트 더 붙입니다. 앞에다가 앞 비트에 MSB 쪽에 한 비트를 더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죠. 어떤 그 부호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 비트를 희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최소 비트 수라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정보, 어떤 값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 비트 수라고 했는데요. 그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이 비용, 그 성능 대비 비용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빗 위드스를 작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트 수만을 사용을 해서 동일한 연산,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 수를 정할 때는 최소 비트 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사인드 바이너리 넘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인드 바이너리 넘버, 그러니까 그 부호가 있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방법이 사인드 매그니튜드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1의 보수 표현이 있었고 2의 보수 표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인드 매그니튜드 방법은 앞자리가 부호 비트를 나타내요. 요 뒷자리가 다 이제 값이고요. 지금 뒷자리가 보면 1001이니까 9라는 숫자고, 그리고 앞에 1이 붙어 있다는 건 음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 차이는 요 1만큼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2의 보수는 더하기 1 해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테이블 1.3에 이 세 가지 숫자에 대한 쭉 그 나열을 해놨는데요.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 일단 사인드 매그니튜드부터 보면은, 사인드 매그니튜드는 그 7하고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똑같죠. 똑같고 여기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호만 결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4하고 마이너스 4도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이게 직관성이 높습니다. 직관성이 높죠. 딱 보면 뭔지 알기가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눈에 보기 좋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독성이 높다는 거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좋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이 보긴 좋긴 한데, 사실 하드웨어가 어떤 연산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의 보수와 2의 보수가 있는데, 1의 보수는
장점이 만들기가 쉬워요. 그냥 낫만 취하면 되니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1의 보수로 연산을 해보면 연산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연산이 잘 안 될 때를 위해서 후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가적인 과정이 들어갑니다. 요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들기는 아주 쉽죠. 그냥 낫만 취하면 되니까. 이제 2의 보수가 적당한 이유가 이제 만들기는 이제 1의 보수보다는 약간 복잡하죠. 더하기 1이라는 과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이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드웨어 입장에서 살펴보면 덧셈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애더가 하나 더. 그러니까 2의 보수를 만들 때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먼저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인버터가 이제 이 A라는 요 값이 몇 비트냐에 따라 가지고 인버터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뭐 2비트짜리면 인버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요. 뭐 3비트짜리면 인버터가 3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값을 2의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3비트라고 합시다. A2, A1, A0 이렇게 3비트짜리고 그러면은 덧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더하기 1만큼 똑같이 3비트여야 되고 001이 되어서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더해진 다음에 이 출력이 출력이 그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더하기 1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 어떤 덧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트 수가 커지게 되면 이 비트 수가 커지면 이 하드웨어 애더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256비트, 512비트 이런 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덧셈기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게 되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자원 소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보수는 요거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그 후에 일어나는 연산들이 2의 보수가 편하기 때문에 2의 보수를 사용을 하고요.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 뭐냐면 쭉 보면 이 부분이 단점이에요. 이 0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2의 보수 같은 경우는 없는데 1의 보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0000도 0이고 1111도 0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값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게 좀 문제다. 2의 보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다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올 그 소지도 없고요. 제일 편리합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연산도 그냥 뭐 음순위, 양순위 따질 거 없이 그냥 2의 보수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그 뺄셈 연산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그 또 몇 가지 연산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6하고 13이라는 이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다양한 연산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하고 13이라는 이 값, 이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6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3비트가 필요하고요. 왜냐면은 6이 110이니까 3비트가 필요합니다. 13이라는 숫자는 1101이기 때문에 4비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6과 13이라는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2의 보수로 표현을 하고 2의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덧셈이나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총 5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비트인 경우는 한 비트 더 붙여야 되고요. 3비트인 경우는 2비트를 더 이렇게 붙여서 숫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8비트를 맞췄어요. 이렇게 보면은 4비트에서 8비트를 그냥 8비트 시스템이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8비트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이라는 숫자는 앞에 5비트가 더 붙었습니다. 0이. 그리고 13 앞에는 4비트가 더 붙었고요.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자, 6하고 13을 그냥 더하면 당연히 잘 되겠죠, 연산이. 그리고 지금 8비트 시스템인데 여기 앞비트가 0이니까 당연히 양수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예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그 6 빼기 13인데요. 아니 마이너스 6 더하기 13인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얘 모수를 취하면 됩니다. 지금 6이 110이고요. 앞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붙어 있어요. 0이. 자, 이해 보수를 만들어 보면 처음에 낫을 취하고요. 그리고 제일 하위 비트에 1을 더합니다. 그러면 0, 1, 0, 1, 1, 1, 1, 1이라는 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마이너스 6 요거 이렇게 11111 010 더하기 13을 합니다. 더하기 13. 지금 8비트 시스템이니까 더 이상 요 앞에 어떤 비트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보면, 자, 0 더하기 1이니까 1이고요. 1 더하기 0은 1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요. 1 더하기 1은 0이고, 1이 올라갈 거고요. 1 더하기 1은 0, 계속 올라가면서 다 앞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나온 결과는 0000111이 나왔습니다. 8비트로. 자, 그러면 앞이 0이니까 뭐죠? 아, 양수가 나왔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값을 보니까 얼마? 지금 7이 나왔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6 더하기 13 하면 7이죠. 그래서 아,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6 빼기 13을 합니다. 6 빼기 13. 자, 13 같은 경우는 1101이고요. 앞에 4비트가 더 붙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2의 보수로 바꾸면 1111 00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1을 해주게 되면 1111 001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3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6하고 마이너스 13을 더합니다. 6이 110이고 마이너스 13이 1111 0011. 지금 방금 만들었던 요 2의 보수. 자, 이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13을 더하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고요. 1 더하기 1은 0이고 1이 올라갔죠. 110을 더하면 0이고 1이 올라가고 001을 더하면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 더하기 1이니까 1111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제일 앞 비트가 1이니까 우리는 이 숫자가 음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써보면 다시 1111 1001인데 음수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음수로 얼마지 값이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보라고 했죠? 이거를 다시 2의 보수를 취해봅니다. 그러면 0000110이 됩니다. 더하기 1 하면은 1. 아, 7이네. 아, 그럼 이 숫자는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볼 땐 퀴즈를 보건 중간고사를 볼 땐 요렇게 계산하라고 그러면 그냥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요게 그냥 답입니다. 이렇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냥 확인하는 용도고요. 여러분들이 계산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요렇게 바꿔가지고 해보고 요 자체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13인데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이 우리 여기서 했었던 요거 그대로 들어오고요. 마이너스 13이 요 값입니다. 요렇게 지금 갖다가 놨습니다. 그 두 개를 더해보면 0 더하기 1은 1이고요. 1이 안 올라가고 0이 올라갔고 1 더하기 1은 0이고 1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0하고 0하고 1을 더하면 1이 됐고요. 1하고 0 더하면 1, 1하고 1이 더해지면 0이고 1이 올라갔고요. 111 더하면 1이고 1이 올라가고 또 111 더하면 1이 되고 1이 올라가고 111 더하면 1이 되고 1이 올라갔습니다. 요 앞에는 이제 무시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보면 또 제일 앞자리가 1이니까 아, 이거는 음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로 지금 1110110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아, 이게 양수로 얼마지? 음수로 그냥 이렇게 써고 보니까 얼마인지 잘 알기가 어렵네. 이해 보수로 바꿔봅니다. 다시 000 100 1 0인데 요걸 1로 이렇게 요 값이 이제 19가 되고요. 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9구나 마이너스 19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어느 쪽의 부호가 마이너스건 간에 하여튼 더하고 빼는 모든 게 제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를 빼는 건데요. 음수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3이 되겠죠. 이렇게 요런 연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 지금 1111 0011이니까 요거를 2의 보수를 취합니다. 그러면 00001101이 됩니다. 더하기 1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지금 요 숫자하고 요렇게 더하면 0 더하기 1은 1이고요. 1 더하기 0은 1이고 0 더하기 1도 1이고요. 1 더하기 1은 0이고요. 1이 올라가고 또 1 더하기 1이 되니까 0이 되고 계속 올라가면서 다 앞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값이 이 0이니까 우리가 양수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값을 보니까 7. 그래서 6 마이너스 6 더하기 13은 7이다 라는 연산이 제대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앞비트가 더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그럼 얘는 0일 거고요. 이렇게. 이게 몇 비트가 있건 간에 여기서 더해진 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값에 변화는 없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만약에 예제에서 이 예제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9라는 값을 포함을 시키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게 되죠? 요 값 자체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 5비트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값을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19라는 걸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앞 비트가 1이어야 되니까 요만큼의 비트가 필요해요. 6비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게 5비트가 아니라 결과에 이제 한 비트 더해서 이 6비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6비트가. 왜냐면은 얘는 5비트고 얘는 5비트니까 5비트 두 개를 더하면 6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 비트는 한 비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덧셈은 A 더하기 B가 있을 때 이게 4비트고 이게 3비트면 결과는 5비트가 필요해요. 4비트도 5비트고 하여튼 제일 큰 것보다 한 비트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5비트니까 결과는 6비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게 있어야지만 최소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결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6비트가 최소 있어야지. 요거인 경우도 지금 플러스 19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요 0까지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요만큼이. 그래서 6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덧셈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요 입력보다 한 비트 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두기 바라고요. 그래서 덧셈기를 만들 때는 항상 입력은 이의 보수를 고려를 해서 비트 수를 정하고 출력은 덧셈 결과는 그 입력보다는 한 비트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연산에서도 앞에 그 1이 더 있다라고 해도 계속 1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비트가 아니라 이렇게 12비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내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얘를 2의 보수를 취하면 00000100101이 됩니다. 어차피 앞에 다 0이니까 요 값만 보면 될 거고요. 이게 19니까 얘는 이게 앞에 1이 몇 개 붙어 있던 거 간에 마이너스 19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앞에 아무리 0을 붙여도 값이 똑같고요.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앞에 아무리 1이 많이 붙어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 값은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 보수를 사용을 할 땐 이런 점들을 좀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픽스드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인데요. 자, 이제 곱셈이 이해보수를 사용을 해서 곱셈을 하면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 자, 지금 두 가지 예를 지금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3.5 곱하기 12.625고요. 이 두 번째는 12.625 곱하기 3.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5니까 여기도 한번 써보면 3이 이제 여러분들 11이죠. 11입니다. 3.5를 써보면 3.5를 표시해보면 11이고 여기가 이제 소수점이 될 거고요. 0.5니까 여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보수 표현을 쓸 거니까 부호 비트를 위해서 한 비트 더 확장을 합니다. 양수니까 0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5고요. 요거를 마이너스 3.5로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해보수로 바꿔야 됩니다. 1, 0, 0, 1이 이렇게 됩니다. 1, 0, 0, 0인데 더하기 1을 해서 1, 0, 0, 1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3.5예요. 자, 12.625도 그 같은 방법으로 이해보수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냥 요 3.5 소수점이 있지만 그냥 이거를 하나의 그냥 비트 덩어리라고 보고 그냥 이해보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3.5가 여기 지금 있고요. 마이너스 3.5가 있고, 그리고 12.625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12.625는 양수니까 앞에 0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3.5는 음수니까 1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곱셈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인코딩을 거쳐가지고 인코딩을 거치면서 파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 1이니까 1, 0, 0, 1 요거를 한번 써줘야 되겠습니다. 1, 0, 0, 1 요렇게 써주고요. 0이니까 0, 0, 0, 0 1이니까 1, 0, 0, 1 0이니까 0, 0, 0, 0 0이니까 0, 0, 0, 0 1이니까 1, 0, 0, 1 1이니까 1, 0, 0, 1 0이니까 0, 0, 0, 0, 0, 0, 0 이렇게 써줍니다. 자, 처음엔 이렇게 써주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부호 비트 확장을 쭉 해놨는데, 이 부호 비트 확장, 요런 부호 비트 확장입니다. 요게 다 부호 비트 확장한 건데요. 요 부호 비트 확장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처럼, 다시. 지금 원래는 요만큼만 값이고 이제 여기까지만 값이고요. 요 앞은 다 부호 비트 확장을 해줍니다. 이해보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호 비트 확장할 때는 제일 앞 비트를 가지고 확장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제일 앞 비트를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1은 1로 쭉 확장하고 0은 0으로 쭉 확장을 해요. 1은 1로 쭉 확장을 하고, 이렇게 확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몇 비트까지 확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입력 비트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입력 비트가 지금 이게 4비트고요. 밑에 거는 1, 2, 3, 4, 5, 6, 7, 8비트입니다. 그러면 4비트 곱하기 8비트 하면 12비트가 나오고, 그래서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비트가 나와야 되고, 그 12비트까지 부호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비트에는 확장이 돼야 되고요. 이 파셜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2비트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비트에 따라서 부호 비트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입력 비트를 2개 더한 것만큼 비트 수를 갖도록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더합니다. 더하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 번씩 해보기 바라고요. 덧셈이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자,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데 요 연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로직으로서 어떻게 요거를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다 더해보면 지금 이렇게 비트가 이렇게 11 110 10 011101이라고 나오고, 자 여기 다시 좀 지워가지고 살펴보면 지금 그 부호 비트가 어디냐면, 부호 비트가 아니고 그 소수점이 어디였냐면 요 한 비트가 소수점이었고요. 자 12.625 같은 경우는 (3비트가)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한 비트고 3비트니까 총 결과에서 소수점이 몇 비트다? 4비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프랙션 파트고요. 앞부분이 인티저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비트를 보니까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음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보수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양수인데 양수 3.5 곱하기 12.625.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3비트가 이렇게 프랙션 파트고요. 요거는 한 비트가 프랙션 파트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4비트가 프랙션 파트고, 이 앞에 이 8비트가 이제 정수 파트가 됩니다. 앞 비트가 0인 거 보니까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 하면 당연히 양수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음수 곱하기 양수 하니까 음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픽스드 포인트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이게 픽스드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소수점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전부 정수가 되겠죠. 비트수가 전부 정수가 되고요. 먼저 양수하고 음수가 있을 때 이제 곱해지는 수 중에서 음수는 이해보수로 바꾸면 됩니다. 이해보수로 바꾸면 되고요. 그때 한 비트가 값을 표현하는 비트 외에 부호 비트 한 비트가 더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변형을 하면 되고, 소수점 요 자리가 이제 프랙션 파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해보수를 적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수가 만들어졌으면, 준비가 됐으면 그냥 곱셈을 하는데,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곱해지는 두 수의 비트수를 더한 그 총 비트수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만큼 부호 비트를 확장해 줘야 된다. 이 부호 비트를 이만큼 확장을 해야 된다. 파셜 프로덕트 계산할 때.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 곱해지는 입력 두 숫자의 이 프랙션 비트 수만큼이 결과에서도 이 프랙션 비트다. 한 비트고 3비트면 4비트니까 총 4비트가 프랙션 파트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멀티플리케이션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표가 아니라 그림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걸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인드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 이때 이 사인드는 우리가 지금 이해보수를 쓰고 있다 라고 했을 때요, 이해보수를 이용을 해서 이 사인드, 이 부호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해보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17비트인데 두 개가, 하나는 정수, 이게 인티저고 이게 프랙션입니다. 하나는 정수 부분이 2비트고 프랙션이 15비트고요. 뭔가 정밀한 어떤 숫자인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정수가 10비트고 프랙션이 7비트입니다. 그러면은 17비트 곱하기 17비트니까 총 몇 비트냐면, 원래 결과가 34비트가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이죠. 34비트가 나와야 되고, 프랙션은 몇 비트? 22비트가 나오고요. 인티저는 12비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 해서 34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결과를 그냥 34비트로 쓰는 게 아니고, 나는 17비트만 쓰겠다. 그 중에서 정수는 10비트 그리고 프랙션은 7비트를 쓰겠다 라고, 이렇게 내가 이런
곱셈을 하는 곱셈기를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요 첫 번째가 2비트하고 지금 15비트, 2비트하고 15비트고요. 두 번째 게 10비트하고 7비트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나오는 숫자는 지금 프랙션이 여기서 지금 22비트고요. 그리고 정수가 12비트가 됩니다.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에 19, 20, 21, 22 해서 1부터 22까지인데 잘못 썼습니다. 고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티저는 12비트, 프랙션은 22비트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이 중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소수점 이 하위 부분은 내가 필요 없다. 나는 이 결과에서 일부만 사용할 거다 라고 하면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내가 요 부분만 사용할 거야. 나는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이 곱셈 결과를 다 이렇게 쓰겠죠. 다 쓸 때는 12비트, 22비트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해 보수에 대한 그 뭐 정의, 이해 보수를 만드는 법, 그리고 이해 보수를 이용을 해서 덧셈, 뺄셈, 곱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눗셈은 우리가 취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몇 가지 그런 예제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해 보수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스스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